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해 첫 출근일이 이렇게 또 시작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다소 무덤덤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인 만큼 그래도 한 해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16,5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17,000달러에 대한 회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16,700달러까지 후퇴한 상황이고 딱 이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만 넘어서면 그래도 좀 더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라면 그닥 좋지 않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IMF 총재는 아예 대놓고 세계 경제가 올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내년 반감기가 예정돼 있어서 올해는 반감기 영향권에 일찍 들어서면 그나마 다행인데 약세장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언제 어느 부분에서 바닥 확인을 마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알트코인 투자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분석가들이 제시한 올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7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1월 30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리플과 비슷한 상황에 소송을 당했던 LBRY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청문회의 핵심 사안이 과연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 코인 매매까지 사용까지 미등록 증권 판매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SEC의 주장이 상식적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게 리플 소송 막판에 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에 중국과 미국 월가에서 각각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첫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1월 1일자로 출범을 했고 미국 월가에서는 거대 세력급 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아예 거래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돈귀신들이 직접 거래소 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런 상황 자체가 선명히 대비되기도 하고 미래의 단면을 꽤나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진 상황입니다. 셀프 커스터디가 만능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할인,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거래소와 이체 코인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모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16,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42%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도미넌스가 2%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호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16,778달러 위로 올리지 못하면서 16,256달러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곰 세력이 더 힘을 받게 만든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점차 기울어지고 있고 RSI가 43에 가까워지면서 곰 세력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다. 곰 세력이 가격을 16,256달러 아래로 떨구면 비트코인은
1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이후에 다시 15,476달러 중요 지지선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만약 여기까지 뚫리면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황소들이 가격을 17,100달러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부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이후에 18,388달러를 향해서 랠리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구간에서 저항 돌파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상황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돌파는 16,600달러 부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길 깨고 나면 17,10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비트코인이 2019년 랠리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연말에 32,4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다. 만약 2015년 상황처럼 흘러간다라면 22,300달러가 연말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2019년과 2015년이 비교 대상이 된 것은 비트코인 4년 주기의 연간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반감기 직전의 3년째 상황이고 과거 사이클에서 3년째 상황이 2019년과 2015년이라는 상황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숨겨진 뉘앙스는 3년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바닥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쩌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바닥 확인을 마치고 반감기 영향권에 서서히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기간을 비교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반감기에서 바닥까지 26개월, 2018년에는 29개월, 2022년에는 이미 32개월이 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이클마다 3개월씩 바닥 기간이 길어지면 좋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상황이 얼추 거진 바닥이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기대감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점 대비 약세장까지의 기간을 각각의 사이클별로 비교했는데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4번째이면서 동시에 가장 긴 약세장을 경험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2년에는 마이너스 96%가 빠지는데 153일이 걸렸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86%가 빠지는데 426일이 또 2018년에는 마이너스 84%가 빠지는데 396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77%가 빠졌고 날짜로 따지면 640일이 지났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2021년 11월 고점부터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 양반은 지금 2021년 4월과 11월이 얼추 비슷한 고점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초대형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 그러니까 반감기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약세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깝깝합니다. IMF 총재는 신년을 맞아서 미국 CBS 방송에 출연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이른바 빅3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더욱더 힘든 한 해를 보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중국발 감염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기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빅3 가운데 가장 복원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나름의 불확실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멘트인데 올해 관심을 갖고 바라볼 만한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 제시됐습니다.
먼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해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주구장창 밀고 있는 체인링크인데 4에서 5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찍을 수 있고 연준이 긴축 기조를 완화하면 2019년과 유사한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3년 매집을 한 뒤에 2024년에서 2025년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나름 힘줘서 설명을 했습니다. 폴카닷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16달러에서 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아톰,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0년의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술적으로는 25달러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세로 접어들면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짚었고 마지막으로는 스케일 코인이 플랫폼의 강력한 인프라에 힘입어서 0.025달러 저항선을 넘어설 경우 이전 최고 가격을 넘어서 0.2달러까지 기술적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흐물거릴 때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라며 4가지 코인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있는 2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6월 저점보다 훨씬 반등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좋으면 75달러 저항을 뚫고 85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다만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61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술적 분석으로 제시했습니다. 에이프 코인도 함께 제시했는데 이 코인은 지난 몇 달 동안 3달러에서 7.8달러의 큰 범위에서 거래가 됐고 지금 매도 압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할 경우에는 4.58달러를 거쳐서 5.25달러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 후퇴할 경우에는 3달러 찍고 2.61달러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의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차트 흐름에 따른 기술적인 분석이어서 나름의 시나리오적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한계 지점도 꽤나 명확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분석 내용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게 100% 오른다라면 아마도 전 세계 차트 분석가들은 모두 재벌급 반열에 이미 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방향성에 대한 참고만 해야지 이걸 매수 추천으로 오인해서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난데없이 1월 30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어서 이게 또 여기저기서 또 기사화까지 되고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리플이 직접적인 주인공은 아니고 LBRY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BRY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SEC의 주장이 먹혀서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BRY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가 1월 30일에 열린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SEC의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1차 시장에 한정된 게 아니라 2차 시장에서 벌어진 투자자들의 매매까지도 미등록 증권 판매 계약으로 봐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 LBRY 청문회 경과는 지금까지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투자자의 수익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인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LBRY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LBC 토큰을 사용한 경우에 나는 LBC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 컨텐츠 비용으로 사용한 것인가 이게 지금 명확하게 갈래타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EC의 규제 범위를 ICO를 통해서 판매된 코인이 미등록 증권이라서 여기까지만 놓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SEC가 바라는 대로 플랫폼 유저들이 플랫폼 활용 목적으로 사용한 코인까지 투자 계약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리플의 경우에도 지금 초기 투자자들의 매수를 미등록 증권 매매 계약으로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인데 만약 LBRY 사건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플랫폼 사용을 목적으로 매수한 코인까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이게 또 일반 리플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1월 30일 LBRY 관련 청문회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XRP를 해외 송금 목적으로 매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건데, 이걸 과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SEC가 이렇게 진짜 우악스럽게 이 산업을 핸들링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지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미국은 지금 입법 상황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 쭈꾸미 대가리도 저렇게 날뛰고 있고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1월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이 산업과 관련해서 각각 의미 있는 액션들이 펼쳐집니다. 중국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 주도의 첫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출범하며, 이게 이제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는 관문, 길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뤄지는 디지털 자산에 지금 NFT가 포함되는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시간 텀을 좀 더 두고 NFT 거래 먼저 허용하고 그렇게 암호화폐까지 거래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찰스 슈왑과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등이 돈을 모아서 아예 거래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지원하면서 나름의 베타 테스트를 거쳤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정식 출시되는 겁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돈 귀신들이 이렇게 어벤져스급으로 모여서 왜 거래소까지 출범시키는 건지, 이게 지금 어느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혁신들이 발생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고 열심히 리서치하시면서 나름의 목표 꼭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